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아마도 은총이 우울증 같아요. 집으로 방문한 아동 심리상담사가 진단을 내렸지만 신여진은 가볍게 생각했었죠. 은총이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담사는 보고 싶은 구하나이모를 만나는 것 밖에는 치유 방법이 더 없다고 했었는데요. 은총이를 상담한 선생님은 전문 의료진은 아니죠. 심리만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사인데요. 사실 이제까지 건강해 보였던 은총이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자라고 있었네요. 바로 혈액암이 그것인데요. 소아혈액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더구나 소아인 경우에 조기 발견이 되기만 하면 골수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완치율도 아주 높다고 하죠. 대개의 경우는 가족들 속에서 공여자를 찾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의 골수를 이식받아서 큰 무리 없이 완쾌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까지 은총이는 구하나와 함께 잘 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때그때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구하나가 잘 살펴주다 보니 별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구하나가 친딸 유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랑하는 하나이모와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상황이 되자 은총이의 건강은 악화가 된 것이었죠. 처음엔 열이 나서 감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이 아니라 바로 당장 골수이식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족 중에 골수가 맞는 분이 있다면 바로 수술 들어가면 됩니다. 담당 의료진의 말에 신여진은 모두 골수가 맞는지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최명지도 하고 윤세영도 하고 신여진도 했는데요. 베개 하나 만에 하나 최명지나 윤세영, 신여진이 맞다고 해도 은총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주려면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골수이식은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선을 그어두었는데요. 지금 상황 은총이에게 법적으로 골수이식이 가능한 사람은 바로 구하나 한 사람뿐입니다. 은총이에 관한 한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리는 구하나가 가지고 있는데요. 신여진이 자신의 손자라면서 구하나를 마구 몰아붙여서 은총이를 자신 집에 붙들어두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절차를 맞춰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여진이 골수가 맞는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골수이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절차를 밟는 동안 은총이 병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입장이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여진의 골수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병원 발표가 있었네요. 최명지, 윤세영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 두 사람 역시 골수이식이 가능한 친척 범주가 아니어서 지금 상황 이식은 불가한 것이죠. 더구나 어쩔 수 없는 검사로 인해 윤세영의 가짜 임신은 바로 발각이 되고 말겠네요. 임신이라면서 가짜 초음파 사진까지 가져와선 황진구의 발목을 붙들어 놓은 정말 치사하고도 파렴치한 모녀인데요. 골수이식 가능 검사 때문에 정확하게 임신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 이제 황진구와는 바로 헤어지게 되겠네요. 가짜 임신 소동까지 피우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 텐데요. 지금 신여진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윤세영과 황진구 둘 사이가 어떻게 되었든 신여진은 은총이 걱정뿐인데요. 아무래도 구하나 불러서 그 동생들이랑 검사해보라고 해야겠지? 신여진은 황진구에게 물었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구하나를 집에서 끌어내라고까지 했던 정말 냉혈한 같은 신여진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구하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건데요. 구하나 역시 은총이 소식을 몰라서 그렇지 만일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안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고 어떻게든 자신이 이식을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할 사람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구하나는 황진구로부터 은총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라면서
스스로 검사실로 찾아가 골수 검사를 받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죠. 축하합니다. 검사한 분들 중에 단 한 분 골수 이식 가능한 분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다행이라면서 골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가져왔네요. 바로 구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환자와 어떤 관계인가요? 담당 의사가 물었죠. 왜요? 어쨌든 이식은 가능한 법적 보호자인데요. 그러시군요. 골수 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은총 환자와 구하나 공여자가 유전자가 모자관계 일치로 나와서요. 신여진은 깜짝 놀랐네요. 네? 모자관계라고요? 엄마는 따로 있는데요. 다들 놀라서 물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구하나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총이는 신여진과 윤성호와도 할머니와 손자관계 유전자가 완전 일치한다는 결과서를 이미 오래전 받았었는데요. 이제 와서 구하나와 은총이가 모자관계라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모자관계 정도의 유전자 일치라서 저희가 참고로 드린 말씀이지만 검사 결과가 모계 쪽 일치도가 높아서 이모와 조카 관계에도 이런 결과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구하나 씨가 친이모라는 말씀인가요? 네, 친모가 아니라면 친이모가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 의사는 확신을 했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하나를 은총이 이모라고는 불렀지만 알고 보니 친이모라는 말은 도무지 어떻게 된 거라는 걸까요? 결국 신여진에게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건데요. 신여진 그리고 구하나는 놀라서 기절초풍할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구하나가 윤유진은 아니지만 신여진의 친딸일 거라 다들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질까 모두 궁금해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필이면 은총이가 이렇게 심하게 아픈 상황에 그 중요한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저는 유진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회장님 딸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여기 병원 의사들하고 공작해서 조작하신 거군요. 그렇게 안 해도 제가 골수 이식할게요. 걱정 마시라고요. 신여진을 대하는 구하나의 이런 반응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나 은총이를 만나겠다고 차에 매달려 사정했지만 냉정하고 매몰차게 가버렸었죠. 은총이가 소리 지르며 울고 구하나가 펑펑 눈물을 쏟아도 피도 눈물도 없는 말짱한 표정으로 냉정하게 가버린 신여진인데요. 나도 안 믿겨. 어떻게 은총이와 내가 일치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신여진도 못 믿겠다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보았었네요. 조작이든 뭐든 저는 상관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나도 놀랍지도 않고요. 어쨌든 제가 골수가 맞다고 하니 저는 일단 골수 이식 준비할게요. 구하나는 더 이상 신여진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총이한테 자신이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만이 너무도 기뻤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너무도 마음이 슬펐네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깊었으면 그런 큰 병에 걸렸을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는데요. 구하나가 골수 이식을 준비하는 동안 신여진은 병원의 유전자 담당자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위해 채취한 골수를 가지고 자신과 구하나의 유전자 검사를 해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기엔 친모녀 관계로 보인다고 장담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는 신여진과 구하나가 친모녀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상황을 바로 보여주었네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신여진은 오래 생각을 했네요. 물론 짐작되는 일이 한 가지 있긴 하지만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라 신여진은 너무도 조심스럽게 30년도 더 지난 산부인과 병원으로 연락을 해보았었네요. 신여진입니다.
이름을 밝히자마자 원장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 정말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원장은 너무도 조심스럽게 그날의 진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신여진 씨, 정말 미안해요. 아버님이 너무도 강하게 부탁하셨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원장은 전화를 끊으면서 덧붙였네요. 신여진 씨 따님, 어딘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마구 울지도 않고 금방 울음을 그치고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신여진은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제 딸을 울렸습니다. 제가 제 딸을 몰아냈습니다. 신여진이 눈물을 쏟았네요. 이제야 신여진은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처음으로 낳은 첫째 딸입니다. 하지만 유진이와 친자매는 아니죠. 유진이와 구하나는 서로 각각 아빠가 다르니까요. 구하나는 윤성호와 결혼하기 전 첫사랑 남자와의 사이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아이였네요. 하지만 아버지 반대가 심했죠. 신여진은 아버지 기업체를 물려받아야 해서 사업하는 남자들만 골라서 아버지는 선을 보라고 했었네요. 이미 신여진은 임신까지 하고 있었고 아버지 강압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가출을 했던 건데요. 나중에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덜컥 아이를 먼저 낳았었네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버지 재단의 병원인 관계로 바로 연락이 갔었던 거죠. 마취해서 깨어나기도 전에 아기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갔다고 아버지는 신여진에게 다가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가 설마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미웠던 사람은 바로 자신의 첫사랑이었죠. 아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병원에 찾아와 주지 않았던 건데요. 가출했던 신여진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말을 들을 걸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까마득히 몰랐었죠. 아버지가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를 첫사랑에게 보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다시는 신여진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죽을 줄 알라고 아버지는 엄포를 놓고는 그 사람을 떠나게 했었네요. 만일 아버지가 첫사랑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신여진에게 딸이라고는 구하나 한 사람밖에 없었을 텐데요. 윤성호를 만날 일도, 일에만 매달려 정신없이 사는 일도, 딸아이를 아빠하고 둘이서만 멀리 바닷가로 소풍 보내는 일도 절대 일어날 일이 없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첫사랑이 화재로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도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자마자 그렇게 잃게 되고 첫사랑도 떠나버려서 신여진은 그때부터 절대 사랑 같은 건 믿지 않는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이 되었던 건데요. 만일 아버지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아마도 신여진은 첫사랑과 그리고 구하나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을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네요. 지금 은총이는 아파서 입원해 있고 방금 찾은 친딸 구하나는 은총이 골수 이식 준비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벌 받는 거지. 신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게 되었네요.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천지신명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두가 제 탓입니다. 은총이와 구하나, 죄 없는 저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대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는 제 친딸 구하나에게 엄마라고 밝힐 자격도 가지지 못한 나쁜 인간입니다. 신여진은 수술실 앞에 앉아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했네요. 수술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는 자꾸만 자신이 쫄딱 망하게 한 수없이 많은 사업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 많은 사업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은 기업 사냥으로 큰 돈을 챙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기억나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죠. 기업 사냥으로 충격받은 어떤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하며 자신이 그들의 자식이라면서 살고 있는 집만은 제발 빼앗지 말라고 비 내리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에게 빌었던 학생입니다. 신여진은 매몰차게 그 어린 고등학생을 뒤로하고는 흙탕물을 튀기면서 차로 달려가 버렸었죠. 후회합니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을 외치는 뒤로 구지석이 걸어왔네요. 구지석은 신여진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죠. 구지석은 신여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바로 그 고등학생입니다. 신여진은 놀란 눈으로 구지석을 보았네요. 그 학생이 구본부장이었어요? 신여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구지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구본부장,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내 딸 키워준 부모님은 해도 모르고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구본부장, 제발 용서해줘요. 구지석은 알 수 있었네요. 신여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구지석은 말없이 신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졌는데요. 그때 병원 측에서 문자가 날아왔네요. 이은총군 골수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따님과 손자 두 사람 모두 아주 건강합니다. 그 문자를 받은 신여진은 떨리는 가슴으로 다시 손을 모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구지석에게 부축을 받으며 신여진은 구하나와 은총의 병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증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주세요. 발표를 하고는 신여진이 구하나에게 물었네요. 하나야, 엄마 잘했지? 구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네요. 잘했어요, 엄마. 저도 역시 누군가의 기부금으로 혜택을 받으며 자랐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 구하나와 신여진 두 모녀는 뜨거워진 마음으로 서로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제 엄마여서 정말 좋아요. 하나야, 내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단다. 이미 완쾌한 은총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겠네요. 아마도 은총이 골수이식을 하는 동안 최명지와 윤세영은 어디론가 도망을 갔을 텐데요. 자신들의 지은 죄를 알고 있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머지않아 구하나와 황진구의 행복한 결혼식이 올려질 텐데요. 이제 모두 마음 편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